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판도라의 격리 실무에서 이번에는 우리 전문가, 우리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신 우리 공인회계사님, 천하통일 회계사님 모시고 우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오! 네. 회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저도 건강해야 되는데 뭐 살만 푸득푸득 쉬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좀 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항상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가장 궁금한 게 사실은 우리 결산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 회계사님을 제가 특별히 모신 이유는 저희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자문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몰랐네요. 무료로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우리 회계 담당자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결산에 대해서 회계사님의 좀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저희가 모셔보게 되었습니다. 부담은 되실 것 같은데. 회계사님, 저도 결산을 할 때마다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그럼 회계사님 결산이 뭘까요, 여러분? 글쎄요, 결산이란. 결산이 네.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결산이 대체 뭘까요? 아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이제 관점하고 네. 이제 현장의 실무자들이 보는 관점이 분명히 다를 것 같아서 그 결산을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이제 결산을 뭐라고 정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한 개의 어떤 회계 기간, 특정 기간에 어떤 재무 상태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경영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계를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결과를 알아보기 쉽게끔 정리하는 것이 하나의 결산 과정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네. 기업의 어떤 결산 과정도 좀 다를 것이고 공동주택의 결산 과정도 좀 다르겠지만 각각의 특징이 있겠죠. 그 특징에 맞게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어떤 결과들을 한 해 동안의 어떤 결과들을 보기 쉽게끔 정리하는 것이 결산의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회계를 잘 정리를 해갖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얼마구나라는 걸 정확히 알면 되는 게 아닐까 그럼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근거법령은 당연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겠죠? 그렇겠죠. 보통 네. 그럴 거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이제 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연도 종료로부터 2월 이내에 결산을 실시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보고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 집합 건물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집합 건물은 이제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이제 규약에 따라서 이제 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공동주택하고 집합 건물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집합 건물이든 공동주택이든 간에 관리비 부과라고 하는 어떤 산업의 특성상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비슷한 취지에서 비슷하게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것만은 결산할 때 이것만은 꼭 주의해라 이런 점이 있다면 회계사님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꼭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제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결산 보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이 결산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입력하는 부계. 네네. 저희 실무상으로 보면 이제 그 입금 전표 입력하는 것도 있고 출금 전표 입력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이제 결산 보정 부계라고 하는 것은 대체 전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기말에 이제 미지급금이나 이런 어떤 관리 부과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료 미지급을 잡는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혹시나 이제 누락을 해버리면 특정 시점에 이제 관리비 부과가 잘못될 가능성도 있고 전체적인 재무제표가 틀어지는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같은 결산 보정서 붕괴들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결산에 입력하는 대체 전표들 그런 것들을 조금 유념해서 입력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이든 이제 공동주택이든 간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익잉여 처분 과정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네.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관에 따라서 하면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기업의 선택의 폭이 넓은 데 반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규약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규약에 보면 어떻게 처분해라. 예를 들어서 입주자 기업부는 장충으로 공동기업부는 예비비 정예비나 관리비 차감으로 해라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리 규약상의 규정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 이자 수입을 누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다 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끝나시기 전에 꼭 이자 수입, 통장이랑 우리 전표랑 맞는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헷갈리는 게요. 결산서랑 재무제표가 헷갈리더라고요.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글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요. 결산서든 뭐 재무제표든 간에 이제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같은 어떤 재무 서류가 될 것 같은데 네네. 현행 이제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두 가지를 약간 좀 구분을 하고 있죠. 결산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의무처분계산서, 주서,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이 5가지 서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무제표는 이 5가지 중에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산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동주택에서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서류가 될 것이고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개념이 새로 이제 추가로 들어온 이유는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세입세출 결산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인 어떤 회계처리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게다가 이제 예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추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검사 대상으로 이제 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재무서류들, 그게 이제 재무제표가 되겠죠. 그 재무제표들에 대해서 회계검사 대상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서 결산서와 좀 다른 재무제표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재무제표는 뺐나? 사실 재무제표에는 4가지고 그러면 결산서에는 5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죠?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왜 이 결산서에는 결산서나 재무제표에는 합계자료 수표를 뺐을까? 혼자 이게 궁금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포함되지 않고 근데 재무상태표하고 운영성과표? 네, 운영성과표. 요 2개가 포함이 됐고 합계전액 시산표는 이제 포함이 되지 않네요. 그죠? 합계전액 네. 시산표는 합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1년 동안의 어떤 변동, 차변과 대변의 합계금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서류고요. 네. 합계전액 시간표를 이제 또 구분을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네. 결산서의 개념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매달 들어가는지가 되게 궁금했고 네. 세입세출 결산서를 분기별에 작성을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매달 작성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오히려 재무제표에도 들어가고 세입세출 결산서는 결산서 1회만 작성하도록 들어가 있잖아요. 혹시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저도 저도 궁금해요.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책적인 네. 결정이 아닐까, 판단이 네. 아닐까 싶고요. 네네. 통상적으로 보면 네. 이제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진행 경과들, 진척도를 살펴보는 게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는 네. 한 분기별로 보기 때문에 세입 세출 결산서를 분기별로 이제 작성을 해서 네네. 진척도를 한번 살펴봐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이익인정 처분 계산서의 경우에는 현행 이제 공동체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함께 매월 작성하도록 하고 있죠. 네.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공동체 회계처리 기준을 만들면서 네. 아마 표현에 어떤 약간의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 이익용 처분 계산서는 매월마다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매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매월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위분들이나 회계하시는 분들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세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하고 결손금 처리계산서의 차이는 혹시 뭘까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아마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을 만들면서 관리기관 규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익이 생길 수도 있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결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운영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처분이 되는 것이고 결손이 생기면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작성하면 되는 건데 공동주택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현행 이제 대부분의 관리규약 준칙에 네. 따라서 만들어진 관리규약을 보면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은 일단 같아야 되는 것이고 관리 외 수익에서 이제 우선 지출하는 것을 이제 관리 외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관리규약의 규정들을 보면 이제 관리 외 수익의 범위 내에서 잡수입의 범위 내에서 관리 외 비용을 지출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결손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죠. 네. 결손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미처리 미처리와 관련된 결손금 미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의 이제 재무제표에서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이거 만들 때 마찬가지로 약간의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기업회계 기준으로 만드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걸 원래 결손이 나오면 안 되는데 결손이 가끔 나오시는 잘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혹시 그런 단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험적으로 보면 네. 거의 없긴 한데 네. 아주 가끔씩 네. 이제 한 단지 맞아요. 또 아주 가끔씩 한 단지 이렇게 네. 나오긴 하죠. 이제 그와 같이 이제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관리규약과는 다르게 잡수입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관리규약과 다르게 잡수입을 썼다는 얘기는 결국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고 그 규정을 위반한 상황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이익의무 처분 계산서라든지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규정을 이미 위반했으니까.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결손금 처리 계산서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동주택에서 네, 네. 알아서 작성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알아서.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사실 좀 있으세요. 본인들이 잘못 써서 마이너스가 났다.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잘못한 건데 어떻게 할까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회계사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결산서에서 자산 실사 후에 직기, 공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대장 그럼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지금 여태까지 결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 플러스해서 자산 실사하신 후에 꼭 집기, 공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대장 요거 꼭 실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기, 종합, 단일 계약해서 1년에 1회 우리 계산해서 대표회의에 보고하시고 승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